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요즘 한국에서 핫하다고 하는 온라인 어학연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어학연수라는 게 원래는 어떻게 사람들이 했었냐면, 대학생들이 방학 때 혹은 좀 어학연수 오래 할 사람들은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 뭐 이런 영미 문화권에 있는 영어 사용 국가에 이제 실제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학교의 영문학과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듣는 거예요. 실제로 캠퍼스에 가서 그 학교 대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돈만 내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강의실에 가서 그 영문과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물론 교수님이 직접 가르치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그 영문과에 있는 뭐 교수님의 뭐 티칭 어시스턴트라든가 뭐 조교수 같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그 교수 된 지 얼마 안 되거나 혹은 교수를 보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죠. 혹은 영문학과 같은데 이제 그 테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영어 전문 그 강사가 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 하는 학생들이 주로 가르치죠. 선생님으로 나와서. 하지만 충분합니다. 원어민이고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듣고 이제 학생들은 그 학교 앞에 있는 뭐 이렇게 아파트, 조그만한 거 뭐 원룸 아파트나 이런 거 얻어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해외 살이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전형적인 어학연수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외국 나가는 거를 이제 좀 걱정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화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이제 좀 기형적인 형태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화상회의로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장점은 가격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어학연수를 가보면 알겠지만 한 클래스에 한 20명 미만의 학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수업료를 받고, 그 수업료는 결국에 강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비가 비싸요. 학비가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 장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래밍은 사실 강의만 듣는 방식으로 하면은 뭐 이거는 한 클래스에 뭐 1000명, 2000명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강이 그렇죠. 인강이란 게 그렇죠. 인터넷 강의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뭐 노량진에 고등학교 때 뭐 국영수가 들으러 가면은 그 반에 클래스에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 강의는 어때요? 제한이 없죠. 뭐 몇만 명이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게 이 디지털 문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코스트를 다운할 수가 있어요. 인강의 특징이. 그러면 온라인 어학연수라고 해가지고 막 나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원어민 강사가 그 뭐 미국이나 현지에서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듯이 그렇게 영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시간 내서 뭐 소그룹 뭐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시간을 뭐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데, 자, 이게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학연수 하면서 학교에서 쏟는 시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어학연수 와보시면 알겠지만 아침 일찍 가서 막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학연수는 하루에 클래스가 몇 개 없어요. 그 듣기 말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쓰기, 읽기 뭐 이런 거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루에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어학연수예요. 그럼 어학연수를 왜 가야 되냐면 현지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가는 거예요. 그 현지 생활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현지 생활을 하려면 미국에 직장이 있거나 혹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님으로써 소속이 있어야 그 지역에 미국에 살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살면서 동네에서 뭐 친구도 만나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현지 뭐 교회도 다니고 뭐 그러면서 사실 영어가 느는 거거든요. 그 현지 생활을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몇 개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온라인 어학연수라는 거는 뭐 가격은 싸겠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로 치면은 뭐하러 그렇게 또 온라인 어학연수 하면서 돈 들면서 그렇게 뭘 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에 사실 유튜브만 예를 들어도 유튜브에서 영어로 검색하면은 그 미국인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 되게 많아요. 거기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컨셉으로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새는 자막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돈 내고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라면은 그런 행동을 할 바에는 차라리 유튜브에서 그 뭐 미국인 현지인이 하는 유튜브 채널을 저라면 차라리 듣겠어요. 돈 낭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라인 어학연수는 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유튜브처럼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있는데 영어로 그냥 검색해서 뭐 본인이 뭐 좋아하는 주제로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디스커션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영어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모임을 좀 스터디 모임을 만들면 되겠죠.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 사람들끼리라도 영어로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 사실 온라인 어학연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어학연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어학연수와 실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로 가는 어학연수와 차이가 뭐냐면 직접 가는 건 다릅니다. 직접 가는 건 아주 큰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실제로 본인이 뭐 대학교 앞에 아파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뭐 한 6개월에서 1년 살면서 현지에 있으면서 캠퍼스 왔다 갔다 하고 막 도서관도 왔다 갔다 하고 현지 친구들이랑 막 만나고 현지 학생들이랑 막 어울리고 그리고 뭐 현지에서 막 뭐 미국인들이나 뭐 서구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려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컬처 속에서 현지인들과의 인터액션 하면서 그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학연수의 목적이고 효과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안타깝게 그 어학연수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학연수를 와가지고 한국인들 이제 제가 보잖아요. 저도 유학할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ESL. 그 친구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면은 이제 한국인들끼리만 막 뭉쳐 다녀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는 유학생이었고 제 와이프는 놀았거든요. 집에서 이제 그냥 살림하고 놀았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F2 유학생 배우자 비자는. 그래서 좀 너무 심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제가 석사할 때였거든요. 저는 석사 과정에 다니고 와이프는 그 ESL 프로그램에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아침에 그 학교 갈 때 같이 갔었어요. 그러면 그 풀타임으로 듣는 정규 ESL 프로그램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는 이제 F1 비자를 요구하는 정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미국의 영어 어학연수 프로그램 중에는 그 파트타임이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와이프의 비자는 F2 비자입니다. 그래서 유학생 배우자 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배우자 비자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FT 비자가 조금 관대한 게 그렇다고 공부를 전혀 못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미만의 공부를 해야지만 F2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미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F1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레귤레이션을 잘 확인한 다음에 학교 측에 문의하면 돼요. 아, 나는 F2인데 어학연수 그 ESL 프로그램에 파트타임 학생 할 수 있냐? 그게 합법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합법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걸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과목 이런 식으로 조금 들면은 한 달에 얼마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심하니까 같이 학교를 다녀줬어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영어도 많이 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어학연수 할 때 그 반에 한국인 어학연수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좀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이제 어학연수를 하는 사람들끼리 막 한국인들끼리 막 뭉쳐 다녀요. 끝나고 막 한국인들끼리 뒤풀이하고 마치 그 한국 대학교처럼 그 같이 뒤풀이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막 같이 막 그런 모임이 생기거든요. 이런 모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굳이 미국까지 가서 그 머나먼 타국까지 그 아파트 월세를 내가면서까지 해외살이를 하는 그 원인을 망각하게 돼요. 망각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어학연수 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굉장히 한심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와이프 말에 의하면 그 ESL 프로그램에 이제 한국인들 중에 한국인들끼리 똘똘 뭉쳐요. 수업만 딱 끝나면 한국인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뭐 같이 뭐 다운타운 여행 다니고 같이 뭐 이렇게 쇼핑 다니고 같이 이 한국인들의 이 가치 사상을 미국까지 와서 시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제 또 아는 그 지인 중에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아주 알짜배기로 한 분을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신데 미국에서 아주 알짜배기로 ESL 프로그램 합니다. 보통 한국인들이 어학연수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뭐 약간 환상처럼 뭐 예를 들면 뉴욕 맨해튼이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막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곳은 미국적인 곳이라기보다는 그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학연수 가서 영어를 배우기가 힘들고 현지 생활하면서 영어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같이 뭐 듣는다고 해서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을 사는 그 부분 때문에 영어가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영어가 안 느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알짜배기로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는 지인은 아주 현명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거의 안 사는 그 완전 백인 시골 동네 요런 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오클라호마, 자 구글 맵에서 오클라호마 한번 검색해보세요. 오클라호마 주. 전형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별로 없고 내국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서도 그냥 아주 그냥 백인들 많은 동네에만 골라 간 거예요. 아주 현명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하죠. 이분이 여자분이셨거든요.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대학교를 선정합니다. 특히 한국인 거의 없는 그런 곳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냐? 그 현지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 동네 이제 뭐 그 대학생 중에 백인 여학생하고 룸메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보통 대학교에서 그 룸메이트를 많이 구하거든요. 월세를 줄이려고. 그렇게 해서 백인 현지인 대학생이랑 룸메이트를 해가지고 같이 룸메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어학연수를 하고 그 동네 살면서
백인 룸메이트랑 또 룸메 생활하면서 그리고 현지 백인 교회를 다닌 거야. 완전 판타스틱한 거죠. 이게 완전 힘든, 사실 문화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용기가 필요한 건데 영어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간 그냥 한국의 모든 걸 끊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딱 1년. 어학연수 딱 돌아왔는데 영어가 장난이 아니야. 유학생들, 웬만한 유학생들 뭐 학위 따면서 몇 년간 뭐 4, 5년간 미국에 산 애들보다 훨씬 잘해요. 아시겠죠? 요게 바로 이제 알짜배기로 어학연수를 가고 어학연수의 그 모든 투자 비용을 완전 뽑아내는 그 방식이죠.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국에 살면서 어학연수 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어학연수 온라인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돈 낭비예요. 그거 그냥 화상회의 몇 번 한다고 해서 영어가 늘지 않아. 영어는 그렇게 느는 게 아니에요. 언어라는 건. 언어는 습관이고 삶이고 문화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 요즘 유행한다는 온라인 어학연수에 대해서 비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정말로 배우고 싶으면 미국으로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